이번 시간은 방수기능사 독학하기 세 번째 강좌 시간이고요. 세 번째 강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습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펠트지 부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작업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펠트지라는 것은 펠트지 부착이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시험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하고도 관계가 없다 그랬고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으니까요.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해주시는데 핵심은 있습니다. 핵심은 그 핵심은 꼭 지켜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작업 순서는요. 가장 먼저 청소를 먼저 하실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청소라는 것은 뭐 쓸고 닦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펠트지를 뭘로 고정합니까? 손탁화로 고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작업대에 손탁화심이 꽤 많이 박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르게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습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들어간 모서리 부분에서 탁화심을 최대한 좀 잘 빼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청소가 좀 끝났습니다. 그런다면은 큰 바닥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바닥 깔아주시고 큰 벽, 작은 벽, 벽체를 부착하시고 모서리를 부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프를 배치를 해주시는 건데 이러한 순서가 있는 이유는 있죠. 사실 뭐 몰라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시험지에 보시면 방송인다 시험지를 보시면 거기 평면도가 그려져 있고 그 평면도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구배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 표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배 방향 때문에 이런 순서가 만들어진 거다. 일단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바닥부터는 펠트지를 잘라서 붙여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펠트지를 얼마 정도를 지급을 해드리냐면 약 4m 정도, 4000mm 정도를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 있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엄청 많이 남으실 거예요. 하여튼 여유 있게 주는 거니까 편리하게 하실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잘라야 되는 게 이제 큰 바닥이잖아요. 큰 바닥. 자, 그럼 내가 큰 바닥을 얼마를 잘라서 작업을 할 것이냐? 치수는 없습니다. 실측 개념이에요. 이따가 작업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를 찍어가지고 잘라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실측 개념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거는 작업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게 끝났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작은 바닥을 또 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작은 바닥부터는 이제 제가 치수를 좀 정해 드릴 거예요. 사실 작은 바닥도 숫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무를 가리는 개념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하시라고 제가 750mm라는 값을 하나 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은 바닥은 말 그대로 750을 잘라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벽체 작업을 할 때는 얼마를 잘라서 작업을 할 거냐면 550mm 정도 잘라서 작업하시면 모두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벽체는 큰 벽이라는 놈도 있고 작은 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따라서 큰 벽, 작은 벽을 따로 붙이는 것도 있고요. 저처럼 한 장으로 붙이는 데도 있어요. 결론은 저는 한 장으로 이걸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하나만 좀 필요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한 장으로 해야 돼요 이런 뜻 아닙니다. 두 장이 편리하시다면 두 장으로 작업을 하셔도 관계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큰 바닥하고 작은 바닥은요 그냥 잘라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벽체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모양부터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모양부터. 벽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얼마를 잘라냈나요? 맞습니다. 550을 지금 잘라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온 모서리를 먼저 접어줄 거예요. 나온 모서리를. 앞으로 나와 있는 모서리를.
자, 참고로 요 나온 모서리 접을 때 90도가 완벽하게 맞아줘야 되거든요. 맞추는 방법은 역시 작업 영상을 보면서 터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온 모서리가 됐고 양쪽으로 들어간 모서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작은 벽 쪽에 들어간 모서리, 큰 벽 쪽에 들어간 모서리가 이렇게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도 다 접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접어줘야 되는 겁니까? 정할 수가 없죠. 실측이죠. 실측.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작업대 방수판에 큰 벽과 작은 벽 길이를 정확하게 실측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러니까 내가 실측을 해봤더니 그 값이 400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 그대로 400만큼을 점 찍어서 접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바깥쪽은 얼마입니까? 바깥쪽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바깥쪽은 칠 수 없어요.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바깥쪽은 남아있는 걸 가지고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나무가 가려지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는요. 아래쪽도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바닥 쪽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래쪽 바닥을 가리려면 얘는 얼마쯤 접어야지 가릴 수가 있을까요? 150mm 정도만 접어주시면은 아래쪽을 다 가려줄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작업하는 방법은 왼쪽 요 150선까지를 찍고 가운데도 150선까지를 찢어주시고 오른쪽도 이 세 군데를 수직으로 찢어가지고 한 번에 붙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마지막 요거 하나만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접었던 게 나온 모서리를 우리가 먼저 접은 다음에 들어간 모서리를 이렇게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으로 딱 보시면 이 나온 모서리가요.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가운데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딱 절반 부분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가운데 절반을 접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일단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 480mm. 왼쪽에서 약 480 정도 자리를 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480을 암기하기 싫으시면은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오른쪽이 더 넓다. 왼쪽이 조금 좁다. 이유는 이따가 작업 영상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480을 암기하셔도 좋고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하여튼 오른쪽이 조금 더 넓은 거야. 조금만이라도 오른쪽을 넓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작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모양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이따가 시트지 작업에서도 우리가 벽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저는 한 장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얘랑 모양이 같거든요. 모양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숫자들이 다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그런 것만 바뀌고 나머지 모양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세부 내용은 작업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약간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볍게 다 땜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프를 배치를 하시는데 파이프 자리 기억나시죠? 우리 교보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대략 이렇게 생겼을 때 시험지를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왼쪽에 있는 벽면에서 500짜리, 상단에 있는 벽면에서 700 내리는 자리를 정확하게 센터를 맞추셔가지고 정확하게 파이프를 정중앙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10mm만 움직여도 실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 500하고 700을 설정하실 때 벽면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삼각 면목의 하단선이 아니라 벽면에서부터 찍는 치수라는 거. 그것만 좀 핵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펠트지의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실습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펠트지 작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펠트지 작업하는 순서가 약 6가지 정도인데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청소를 좀 해주자 그랬죠.
우리가 청소를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이렇게 탁하심 제거기와 벤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뭐 제일 중요하다, 어디가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가 들어간 모서리죠, 여러분들. 여기가 그쵸? 요 자리, 여기 좀 들어간 모서리가 되겠고요. 요 두 자리를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작업이 용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탁하심도요, 다른 데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라인을 잘 빼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탁하심을 들어간 모서리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 학원 교보제는 상태가 좀 깨끗한 편입니다. 탁하심을 늘 뺐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탁하심 제거기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작업에 좀 방해가 되는 것들, 특히 들어간 모서리, 삼각명문의 상당 자리, 이런 자리를 쭉 한번 빼주시고요. 자, 쭉 보셔서 하여튼 작업에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요게 좀 있으면은 내가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하실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탁하심 제거기를 좀 빼놓으시고 나머지는 벤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요 양쪽을 잘 배거를 해주시고요. 제거가 끝났다 그러면은 청소붓을 가시고 어느 정도는 한번 좀 쓸어 주세요. 예, 요 뭐 탁하심이 바닥에 있으면 여러분들 작업하시다가 조금 찔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털어내고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소가 끝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큰 바닥 부분을 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닥을 어떻게 꼭 깔아야 됩니다 이런 건 없죠. 제가 칠판 설명에서 큰 바닥 길이는 실측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이거죠. 자, 얘를 들고요, 요 펠트지를 들고 요 난간 뒤에다가 이렇게 넘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에를 잡고 쭉 당겨 오시면 돼요. 자, 쭉 당겨 오시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방수판 아랫선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시는데 요 아랫선을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아랫선을 맞추지 마시고 요 끝자리 보이시죠? 얘는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여유가 많으니까 요 바닥판 끝선만 딱 이렇게 맞춰달라는 뜻입니다. 요 오른쪽 끝선이 맞았으면 거기에다가 탁카를 한두 개 정도만 박아 놓으시면 돼요. 요 끝자리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바닥 제일 위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위쪽으로 오셔서 자, 역시 손으로 쭉 누르셔가지고 요 바닥 끝선만 맞추세요. 이 끝선만. 벽면은 신경 쓰지 말고 요 바닥 끝선만 맞추셔서 역시 거기다가 탁카를 한두 개만 좀 박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핵심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큰 바닥 작업에서 핵심은 뭡니까? 오른쪽 선을 맞춰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오른쪽 선을 맞춰라. 자,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자리에다가 어느 정도 손으로 피면서 전진합니다. 탁카는 어디다 박아라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깥쪽으로 박으세요. 끝부분 위주로 박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곳에다가 탁카를 이렇게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바닥은 다 붙여놨어요. 자, 오른쪽 손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큰 바닥을 쭉 밀고 오시면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각 면목이라는 게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삼각 면목의 아랫선이 있겠죠. 그 아랫선 자리를 손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헤라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각을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네, 각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끔 완전하게 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종이가 약간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각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은 각이 잡혔어요. 근데 탁카를 어디다 박냐에 따라 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딱 밀어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서 걸리는 자리에다 탁카를 박아주시면 완벽하게 뜨지 않게끔 이렇게 부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타고 올라갈 건데요. 위에도 삼각 면목의 상단이 있는 거겠죠. 그 자리도 똑같습니다.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잘 안 되시면 헤라를 쓰셔도 되고요. 하여튼 편리한 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공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찢어줘도 괜찮으니까 각을 잡아주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역시 또 탁하는 어디다 박으면 될까요? 박고 싶은 데다 박으세요. 요 삼각 면목에다 박으셔도 되고 벽면에다 박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디다 박았을 때가 뜨지 않겠다. 아, 여기다 박는 게 나는 잘 안 뜰 것 같다. 요걸 판단하셔가지고 자, 편리한 데다가 중간중간 탁하를 박아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바닥도 완벽하게 붙었고요. 삼각 면목도 완벽하게 붙었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선으로 그대로 쓸어 올려서 딱 꺾어 버리세요. 이렇게. 자, 쓸어 올려서 각을 만들어 줍니다. 자, 각을 우선적으로 각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역시 또 탁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고 싶은 자리. 자, 뜨지 않게끔 하려면 손으로 잠깐 잡아주면서 이렇게 박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중간중간에 최대한 벽이랑 밀착되게끔. 다 박았는데 선생님 다 박았는데 이런 데가 너무 꿀렁거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 더 박으셔도 돼요. 예, 그런 데가 꿀렁꿀렁거리면 더 박으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은 뒤에 각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뒤에 각을 각부터 잡아 놓으시고 또 같은 얘기입니다. 탁하는 바깥쪽으로 박는 게 뜨지 않고 잘 붙어 있겠다.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칼을 가지고 이제 절단을 시켜 주실 건데 자, 요런 거를 자르실 때는 칼날을 좀 많이 빼시는 게 좋아요. 여유 있게 빼시고요. 약간 기울여서 벽에다 살짝 대시고 차분하게 끝까지만 한번 밀어주시면 쉽게 이렇게 자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동일합니다. 자, 아래쪽 튀어나가는 자리도 일단 각부터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자르시는 게 좀 편리하실 거예요. 자, 자르는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자르든 관계 없겠고요. 아까 상단 자른 것처럼 벽에다 살짝 대시고 끝까지만 가볍게 쭉 잘라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큰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작은 바닥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작은 바닥은 길이를 750mm를 잘라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 자가 두 가지죠. 재단자가 있고 치수 쓰는 이 쇠자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치수는 이 쇠자로 찍어주시는 게 훨씬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750이니까 끝선 0 맞춰 놓으시고 75cm짜리 하나 체크를 했고요. 점 하나 갖고는 절단이 안 되니까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역시 똑같이 한번 750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칼질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날을 조금만 빼셔야 돼요. 칼날을 너무 많이 빼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칼질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단자를 맞춰놓고 자르시는데 칼질은 수직 방향으로 하셔야지만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시면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점에 맞추셨으면 오른발로 자끝에를 밟으시고 왼쪽 무릎을 꿇고 힘을 주고 한 번에 자르셔야 돼요. 자, 발 치우고 마지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는 종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잘리지만 시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바짝바짝 쓰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나머지 내용들도 미리 다 잘라 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작은 바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벽체 부분이죠. 자, 벽체 사이즈 혹시 기억나시나요? 550mm입니다. 550mm. 자, 쇠자를 가지고, 쇠자가 정확하다 그랬으니까. 자, 끝에 0 맞춰 놓으시고, 550m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프 200 기억나시죠? 그것도 미리 찍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파이프는 200이니까 750을 찍으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 한 번 더. 치수는 항상 2번씩 찍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끝에 0 맞춰 놓으시고
550 하나, 그 다음에 750을 찍으면 200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칼질은 점에 맞춰서 수직 방향으로 할 거고, 끝에 발로 밟으시고 손으로 꽉 눌러서, 자, 잠깐 멈춰서 손 옮기고 마지막 발 띄우고 절단, 이런 식으로. 자, 끝에도 또 한 번 파이프 200 점 잘 맞춰 주시고요. 발로 꽉 밟아서 한 번에 좀 카팅을 따르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작업에 필요한 펠트지는 다 절단이 된 겁니다. 작은 바닥 부분을 부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거 우리 750 자른 거를 어떻게 놔야 되는 건지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놓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놔보세요. 그럼 이렇게 놓으니까 얘가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가게 만들 거면 우리가 750이라는 숫자를 자를 이유가 없었겠죠? 돌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큰 바닥처럼 바닥과 벽을 같이 붙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얘를 붙이실 때 요 큰 바닥 끝선과 작은 바닥 끝선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물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겹쳐서 우리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지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뭔가 겹칠 때는 겹침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0mm를 겹쳐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요 큰 바닥 펠트지 끝선에서 100mm 점을 하나 찍으시고 위에도 100mm 점을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붙이시면 100mm가 겹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겹친 길은 100mm는요 시트지 작업하실 때 꼭 좀 그렇게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펠트지는 100mm를 겹치지 않아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은 시트지 작업하실 때 100mm를 꼭 겹쳐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 100mm 찍는 게 좀 귀찮은데 이런 분들은 살짝만 겹치셔도 관계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어디를 맞출까요? 작은 바닥은 아랫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요 자리만 끝선 맞춰서 타카를 하나 박아 놓으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서 아래쪽으로 가셔서 요 바닥 밑선을 맞춰 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자, 바깥쪽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잘 맞춰 주셔서 타카를 박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동일하겠네요. 자, 나머지는 아까 큰 바닥 작업을 했던 것처럼 뒤에서부터 쭉 밀면서 각을 잘 잡으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쭉 밀고 나가서 타카는 필요한 데만 박으시고, 자, 삼각 면목의 아래쪽에 있는 각을 완벽하게 잡아주시고, 손끝으로 하시든 헤라를 쓰시든, 자, 중간중간에 뜨지 않게끔 고정하시고, 자, 상단에 대한 각을 또 잡으시면 되겠죠. 자, 확실하게 상단각을 잡아주시고, 역시 타카를 어디다 박았을 때가 뜨지 않겠다. 면목에 박든 벽에다 박든 어디가 뜨지 않겠다. 자, 나머지는 쓸어 올리셔서 꺾어준다 그랬어요. 자, 쓸어 올려서 꺾어주시고 각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자, 요런 거 박으실 때는 살짝 이렇게 당기면서 박으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역시 어디가 뜨면 더 박으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은 역시 또 뒤에 각을 좀 잡아 주시고요. 역시 끝부분 위주로. 됐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부분들은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바닥 부분을 또 붙여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벽체 부분을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으로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현재 이 벽체 부분을 보시면 이쪽이 큰 벽이고 작은 벽인데요. 큰 벽이 있고 저 오른쪽이 좀 남는 공간을 가리셔야 돼요. 작은 벽도 보시면 이 벽을 가리면서
왼쪽 부분까지 가려주고 바닥도 같이 가려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보니까 오른쪽이 좀 더 길 수밖에 없죠. 이 벽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좀 넓고 이게 좀 좁으니까 오른쪽이 조금 더 넓겠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480을 암기 안 하셔도 그냥 오른쪽이 좀 넓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작업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이 좀 넓다. 그러니까 접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부분을 조금 남겨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좀 남겨서 제가 지금 접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90도가 아주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90도를 잘 맞추시려면은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 밑선만 좀 맞춰주세요. 자, 잘 보십시오. 요 아랫선만 맞추시는 거야. 여기 아랫선만. 다른 데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밑선이 완전히 잘 맞았습니다 그러시면 그걸 꽉 눌러서 발로 밟으셔도 좋고요. 그대로 문질러 주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지만 그나마 이게 90도가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밑선을 맞춰서 접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시트지도 이따가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자를 가지고 숫자를 좀 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벽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모서리 갖다 대고 재보면 400이 좀 나와요. 400mm 나오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갖다 대고 재시면 역시 4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것만 일단 딱 재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요 제가 접어놓은 자리가 요 나온 모서리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양쪽으로 400씩만 찍어서 접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온 모서리에다가 4자를 갖다 대고요. 4자를 왼쪽은 0을 찍어주시고 오른쪽은 8이라는 숫자를 찍으시면 각각이 400이 되겠죠. 얘는 점을 2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찍어서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2군데를 꼭 찍어주시고요. 자, 그럼 그 자리를 지금 점 찍은 자리를 그대로 접어줄 겁니다. 자, 그냥 자 대고 이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점에다가 이렇게 자를 갖다 댄 다음에 자를 잘 맞춰 놓으시고 바로 그냥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 접는 방법이 여러분 칼 있죠. 칼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칼날 등 말하는 거예요. 등. 요 등을 가지고 가볍게 한번 긁어주는 겁니다. 가볍게. 그리고 접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접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대편 역시 아까 400점 찍은 자리에다가 자를 잘 올려놓으시고요. 역시 칼등으로 한번 가볍게 긁어주신 다음에 접으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접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 부분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숫자 그냥 암기하시는 건데 바닥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150 기억나십니까? 150. 예, 아래쪽 펠트지는 아래쪽을 150을 접어주셔야 돼요. 자, 150 역시 양쪽 2군데 정도를 찍어주시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를 그 150점에다 올려주시고 잘 맞춰주시고요. 그냥 접는 것보다는 한번 긁어서 칼등으로 가볍게 한번 이렇게 긁어서 너무 힘드시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긁으세요. 그리고 접으시면 한 번에 이렇게 접으실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죠. 다 접으셨다면 요 세 군데 자리를 수직으로 찢으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좀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칼질 하시면 안 되죠.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왼쪽 요 접은 자리 150자리까지 잘라내시고요. 자 안 되셔도 돼요. 약간 삐뚤어져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해서 요 세 군데 자리를 다 수직으로 찢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일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또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 묻히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가 좀 나온 모서리죠. 예, 처음에 우리가 접었던 자리. 요 나온 모서리를 당연히 여기다 맞추셔야 되겠죠. 일자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가 이렇게 150을 잘라놓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접어놓은 자리. 요게 어디랑 맞아야 됩니까? 삼각 면목의 어디죠? 하단선이 아니라 상단선이랑 만나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를 맞추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온 모서리부터 갖다 대보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가 지금 나온 모서리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이 접힌 자리를 삼각 면목의 상단까지 내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게 좀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은 이따 해도 되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나온 모서리 딱 맞춰주시고 삼각 면목이 맞는지만 확인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둘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손을 떼어야 되니까 자 왼쪽 아무곳이나 하나를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아무곳이나 하나를 박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양쪽을 하나씩을 박으면 이제 손을 뗄 수도 있고 여기가 잘 맞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오리 주둥이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손면으로 그냥 누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주둥이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큰 벽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두 개로 돼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위로 올려 주셔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이에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왼쪽 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왼쪽 게 위로 가고 오른쪽이 밑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뀌면 실격 사유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끝부분에 뾰족한 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어디다 찔러야 된다고요? 삼각면목 상단 자리에다가 그대로 갖다 찔러 넣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찔렀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여기가 맞았다. 이 느낌이 나야 돼요. 그게 맞았으면 벽체 위로 그대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자, 지금은 잘 맞았는데 타카를 빨리 박지 않으면 다시 밀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모서리 아래쪽, 모서리 위에 쪽부터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모서리부터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고정하시냐면 벽체를 고정하셔야 돼요. 바닥을 손대면 얘가 딸려 나오니까 벽체 아래 위로 고정을 해주시면 얘를 누르더라도 얘가 딸려 나오지 않겠죠. 바닥은 이제 마주마게 하시는 건데, 자, 바닥은요, 이게 종이이기 때문에 누르면 이게 찌그러집니다. 이거 뭐 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리하게 그냥 눌러서 찌그러지면 찌그러지는 대로 꾹꾹 눌러주시고요. 각을 잘 만들어 주시라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각만 잘 만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타카를 받고 싶은 자리에다 좀 박아 주시고요. 자, 위에 바닥도 똑같아요. 그냥 눌러주세요. 눌러서 찌그러지면 찌그러지는 대로 각만 좀 잘 만들어 주시라고요. 이렇게. 네, 저 찌그러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시트지가 덮어지는 거니까. 자, 타카를 내가 적절하게 박아서 뜨지 않게끔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각이 잘 나왔고요. 자, 반대편 벽체도 똑같습니다. 자, 반대편 벽체도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두 개죠. 그럼 둘 중에 어느 바닥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왼쪽 거요. 왼쪽에 있는 바닥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자, 똑같죠? 모서리부터 찔러 보세요. 네, 여기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그걸 그대로 꾹꾹 눌러서 모서리 좀 찔러 놓으시고요. 타카도 모서리부터 고정을 해 놓으시자 이런 뜻입니다. 자, 모서리가 고정이 됐으면 벽면 부분을 아래 위로 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마지막에 바닥이라 그랬어요. 자, 바닥도 밑에 바닥부터 꾹꾹 누르라 그랬고요. 찌그러지는 거에 너무 그냥 민감해 하지 마시고 꾹꾹 눌러서 각만, 자, 손끝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각만 확실하게 각을 만들어서 자, 고정하셨고 마지막 위에 거를 눌러서 역시 각만 잘 만들어 주시고 네, 타카를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뜨지 않고 각이 살아서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단 부분을 절단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자리를 그대로 그냥 찢어서 올라가시면 돼요. 네, 그대로 올려주시고, 자, 이 부분도 그대로 찢어서 올라가시고요. 약간 삐뚤어져도 관계없고요. 자, 역시 이 자리도 그대로 찢어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끼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제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제꼈을 때, 이렇게 비는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펠트지 조각 버리는 거 가지고, 위에다 올리셔도 되고, 밑에 까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거든요. 편리하신 대로 하셔가지고, 타카를 박아주시고, 자, 이렇게 타카를 쭉 한번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각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 깔아서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펠트지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지금은. 자, 여기 부분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얘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란 뜻입니다. 지금은 펠트지라서 어느 놈을 먼저 넣든 크게 관계는 없지만, 시트지에서는 반드시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큰 벽 쪽에 있는 게 먼저 들어가고 작은 벽이 나중에 덮으셔야 돼요. 물매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타카를 중간중간 박아주시고, 자, 생각하면서 어느 쪽에 박는 게 좋겠다.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깔끔하게 잘라내 볼게요. 벽면에 딱 맞춰서 쭉 잘라 주시고요. 자, 모두 다 깔끔하게. 자, 편한 방법으로 어떻게 자르든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자 해서 남는 부분들을 다 잘라냅니다. 네, 되셨습니다. 뭐 조금 더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처럼 더 잘라가지고 끝선에 딱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트 작업할 때 선긋기를 하시는데 선은 항상 바깥쪽에서 얼마 이렇게 치수를 설정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끝선이 딱 맞게끔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래쪽에 보시니까 나무가 살짝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요 자리만 메꿔주신다면 이제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펠트지 남아있는 거,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면 뭐 가리고도 남겠죠. 자, 얘를 조금 보기 좋게 붙이는 방법은 요 펠트지의 상단 있죠. 상단선. 요 상단선을 요 삼각면목의 상단이랑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타지 말고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손으로 꼭 눌러 보는 거죠. 이렇게. 자, 눌러 보시면은 여기 꼭지점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꼭지점 자리가. 그 꼭지점 자리를 아래쪽으로 찢어 버리시면은 이게 약간 벌어지면서 이렇게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역시 또 기본은 똑같습니다. 각만 좀 잘 만들어 주시고, 자, 타카는 어디다 박은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타카를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나무는 다 가려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프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파이프 위치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보니까 이쪽 벽이죠. 이쪽 벽에서는 500, 요 상단 벽에서 700을 띄우라고 되어 있다 그랬고, 핵심은 뭐라고요? 삼각면목 하단이 아니라 요 벽면이다 그랬어요. 벽면. 저처럼 쇠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벽면에 딱 붙여 놓으시고 500짜리를 하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500짜리. 자, 다시 거기다가 맞춰서 똑같은 얘기죠. 벽면이요. 벽면에 딱 밀착시키시고 700짜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500에 700짜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해 주세요.
자, 해서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로 표시한 자리, 요 자리가 500에 700짜리가 되겠다. 그럼 요 자리에다가 파이프만 정확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는데, 파이프는 시험장에서 얘랑 동일한 걸 지급을 해드립니다. 지름은 걔네들이 써놓은 건 그거예요. 요 지름이 100mm짜리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재보시면 100이 넘어갈 거고, 길이는 한 200mm짜리 줄 건데, 얘를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요 펠트지를 가지고 옷을 입혀서 작업을 하라 그러는 거죠. 자, 요거 옷 입히실 때는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만 겹쳐주면 되니까 이 정도 잘라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청테이프로 할 거니까요. 청테이프로 고정을 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를 먼저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자, 팽팽하게 감아주세요. 팽팽하게. 느슨하게 감지 말고 팽팽하게. 자, 짱짱하게. 최대한 팽팽하게 감아서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손으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얘가 쏙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약간 팽팽하게.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어느 쪽을 아래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바닥으로 보내든 관계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쪽을 아래쪽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청테이프를 절반만 걸쳐서 이렇게 절반만 걸치셔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네, 절반만 이렇게 걸쳐서 한 바퀴를 쭉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찢어버리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문어 다리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닥에 놓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칼질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화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칼질을 하는 건데요.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문어 다리를 찢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으로 제가 작업을 하려니까 좀 불편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문어 다리를 쭉쭉 찢어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제껴 주세요. 완전히 들고 못 일어나게끔 완전히 이렇게 장갑을 끼신 상태에서 완전히 딱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요. 자, 위에서 보고, 자, 센터가 맞는지, 진짜 센터가 맞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서,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좀 맞아 보인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방법도 있겠습니다. 맞았어요 그러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지금은 이게 테이프죠 여러분들. 이것도 좀 문어다리 아닙니까? 근데 얘는 테이프고 워낙 얇아서 제가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시트지도 있다가 이런 식으로 뭐가 붙거든요. 그거 붙일 때는 지금처럼 붙이시면 안 돼요. 이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꽉꽉 눌러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해놨는데도 조금 뭐가 좀 떨어지고 막 이게 덜렁덜렁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로 옆면을 이렇게 한번 더 붙이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이렇게 4개를. 근데 그냥 저 문어 다리로도 잘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만 좀 진행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말 그대로 붙일 거는 다 붙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완성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가볍게 한번 해주세요. 네, 대충 이렇게 쓸어내고, 이렇게 쭉쭉 쓸어내고, 공구도 미리미리 좀 정리 좀 해놓으시고 해서 시험이 시작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펠트지 작업하는 내용을 이론과 실습 영상을 잘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트지 작업은 시험 시간하고 시험 점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랬으니까 좀 편리하게, 뭐 너무 허겁저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장 가셔서도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펠트지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 시험 작업이죠. 시트지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